안녕하십니까. 그 백강현 학생인가요? 그 천재 소년에 대한 이제 댓글이 달려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라방으로는 안 하고 어,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입체적인 분석이라든지 뭐 문제인식 그리고 이런 대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 천재가 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또 IQ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또 거기에서 그래도 나이 차이가 꽤 많이 있는 참 형이나 누나들이 조금 더 이렇게 포용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음, 이제 그렇게 안 되고 한 안타까운 그런 것도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또 이런 영재 교육 이런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번 짤막하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그 IQ 천재가 뭐냐에 대한 그 얘기에서 IQ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IQ에 쪽팔려 가지고 하루 만에 내렸던 거긴 하지만, 하루만 올리고 내린다고 하고 이제 IQ에 그냥 퍼센티지만 전부 다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 뭐 근거와 주장 이런 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게 부족한 그 음모론 이런 걸로 이제 천재 소리 듣고 막 스스로도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그 영향을 줄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가치관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 그냥 삶의 영역에서의 판단에 있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어, 그 사람이 천재인지 뭔진 모르지만은 IQ가 또 이 머리 좋은 거랑 딱 이렇게 들어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거 내가 그 사람보다 IQ가 낮을 자신은 없다 하고 쪽팔리게 하루 동안 이제 울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 퍼센티지, 그리고 이제 한 기십개 되는 영역에서 퍼센티지가 전체 다 이제 0%대다 이거를 해가지고 쪽팔려서 이제 하루만 하고 내린다 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방으로는 안 합니다. 뭐가 천재냐? 예,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한 건 저는 천재가 아니에요. IQ는 높은데, 그리고 그 백강현 학생도 전체 영역에서 다 뭐 완전하죠. 그리고 최종 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천재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제 경우는 제가 되게 많이 그 마음에 와닿던 어떤 말 중에 하나가, 한 젊은 사람이 자신이 막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는 진짜 노력하다,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됐던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와닿거든요. 제가 딱 그랬기 때문에. 저는 IQ가 그렇게 전 영역에서 높게 나왔던 이유를 뭘로 뽑느냐면은 바로 이걸로 뽑아요. 10대 중반까지 아주 고른 영역의 끊임없는 독서와 사유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좋냐, 천재냐 하면은 제가 입시를 좀 늦게 준비한 면이 있거든요. 앞쪽에 이제 막 노래 부르고 이제 하느라고. 그러나 실제로 준비를 해보니까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되더라고요. 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되게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어 이과 쪽이었고 이과 쪽 갔더니만은 제가 어 굉장히 그 고3 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하나를 틀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냥 뭐 이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학을 하나 틀린다 하면은 뭐 잘한다는 소리를 일반적으로는 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 수학과나 자연과학 이런 데에서는 만점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저는 천재가 아니거든요, 일단. 그럼 IQ가 높은 사람들이 다 천재가 아니냐? 글쎄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백강현 학생, 소녀는 10대 중반의 노력에 의한 성취라기보다는 아주 더 어린 나이에 전 영역에서 다 그냥 0%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인 줄 아세요? 제가 왜 이거를 라방으로 안 하는 줄 아시겠죠? 괜히 이상하게 자랑하는 거 비싸게 들까봐. 왜냐하면 그 학생이랑 저랑은 달라요. IQ가 뭐 높다 해도 그 학생, 저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10대 중반까지 독서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학생은 이제 그 시기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다른 거죠.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은 천재라고, 그런 천재들이 있긴 하죠. 이거 어느 정도의 확률인 줄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수능이라고 하는 그게 있잖아요. 입시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내가 1등급을 받았어. 이게 아니라 한 5개 영역 전체가 다 1, 1, 1, 1, 1, 1을 찍었어. 그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4% 안에 들면은 1등급이거든요. 근데 영역은 한 5개 뭐 정도 돼요. 5개 앞뒤로 돼요. 이과 문과도 다르고 뭐 하긴 한데, 근데 올 1등급을 받은 학생이 그 한 해에 그 같은 또래의 그 학생들 중에서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4개 영역에 다 4% 안에 들어서 1등급이 나온. 그 1등급은 당연히 그 4%보다 훨씬 더 안쪽이겠죠. 제가 지금 기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한 8년 전까지는 1, 2천 명 됐어요. 이과는 좀 더 적었고. 이과는 그 수학이 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 어려운 거죠. 우리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거고 잘하는 애들은 수학에서 절대 안 틀립니다. 머리 좋은 애들은. 근데 어 그러면은 한 5개 영역에서 4% 안에 들면은 다 4% 안에 들면은 그 동년배에서 한 1000명, 2000명 안에 드는 거죠. 그러면 한 기십 개 영역에서 다 0%대가 나와서 전체 0%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왜 그날 그 아주 그냥 음모론으로 천재 소리 듣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들이민 이유가 뭘까요? 퍼센티지로 나오기 되게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정도는 굉장히 드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체 합계가 한 0.4%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재 학교들이 있거든요. 영재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완전히 다 그냥 0%대만 나오면은 퍼센티지가 너무 뒤로 가거든요. 0점 막 한참 뒤로.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 10대 중반에는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앞쪽에서는 이건 좀 타고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그 천재를 어떻게 교육시키냐? 영재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해도 한 0점 몇 프로 뭐 이렇게만 돼도 이 영재 교육을 이제 여기저기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있고 뭐 아시아 쪽도 있고 미국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 선발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들은 각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일단 일면 그 질문자가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는 그 선발하는 것도 굉장히 좀 다르고요. 그리고 그 과정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렇게 선발이 돼서 하면은 일단은 그 학생은 어린 나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과학고, 외고, 뭐 영재고, 뭐 자사고 뭐 이런 그 학생들이 천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 따로 이렇게 반을 그 해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독해력을 이렇게 보고 천재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마찬가지로 10대 중반까지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를테면 수학을 엄청나게 잘한다든지 물리를 엄청나게 잘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미 막 선행이 다 되고 막 해서 그 부분이 엄청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0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독해 수업을 이제 받는다. 근데 질문하면은 답이 일반 학생들이랑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러지 않아요. 똑똑한 학생들인데 천재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이제 일찍이 그런 그러니까 10대 중반까지의 노력에 의한, 전 노력에 의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머리랑 IQ랑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노력에 의한 게 크다. IQ는 진짜 천재라든지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또 따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주장과 근거가 명확치 않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재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그런 천재 소리 듣고 이런 걸 즐기고 그럴 수는 있겠죠. 저는 어, 최소한 고3 때 이후로 제가 머리가 좋지는 않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천재 소리 들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노력파 노력파가 오히려 듣기가 좋아요. 저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그거를 24시간 동안 올리면서 되게 창피했고 오늘 얘기도 되게 창피하긴 한데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그런 확률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너무나 적다. 그리고 그 나이 때라면은 이거는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학생들이 또 모여서 또 입시 공부를 또 하거든요. 수업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천재도 아니에요, 보면은. 선행학습 이런 거 잘 되고 머리가 좋은 편이고 이런 그리고 훈련이 엄청 잘 되고 이렇게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제가 학생이었을 때 우리 학교에 있었던 그 뭐 이제 그 수학을 잘하던 친구나 이런 친구들도 대단하긴 했지만은 어 나중에 공부할 때 물어봤을 때 뭐를 몇 번 받고 막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죠.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걸 잘 개발시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아, 그리고 이제 그 학생이 다녔던 그 서울과학고라는 곳은 과학고라기보다 그런 특목고에 속하는 게 아니라 영재고입니다. 근데 거기 뭐 다른 뭐 외고 과학고도 다 마찬가지고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입시고, 그래서 그걸 쫙쫙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요. 선행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는 대입 준비를 해요. 대입 준비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얘기 하나 이제 있잖아요. 뭐 거울을 보고 있는데 뭐 문제 푸는 기계가 된 나를 이렇게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기치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과학에 대해서 막 또 뭐 외국어에 대해서 혹은 뭐 영재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아쉽다는 거죠. 음, 다른 뭐 그런 걸 잘하는 나라들이 좀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그 입시열 탑이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영재교육 이런 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이렇게 과학고나 외고는 정말 그야말로 입시를 향해서 막 가는 거지만은 그나마 좀 낫다고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입시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IQ가 너무나 좋은 어린 친구가 왔고 또 IQ가 좋은 이제 10대 중반까지 만들어진 그걸로 온 친구들이 있고 할 때 이 친구가 더 천재일 수 있지만 함께 뭐 협업을 해가지고 뭐 조별 과제를 하고 하는 데에는 어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 게 같은 또래들하고 더 잘 들어맞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제 한참 동생이고 한데 잘 챙겨주고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렇게 잘 안 되고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서 각각 학생들의 뭐 인성 그리고 뭐그 부모들의 뭐 그런 것도 개별적으로는 다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입시를 향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는 수행 과제 하나하나가 다 입시랑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 더 심하게 막 한 사람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이 영재 교육이 진짜 영재 교육이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 네, 나는 그 솔직히 말해서 천재나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나 살면서 몇 사람 못 봤습니다. 살면서는 이렇게 직접 보는 걸로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됐건 뉴턴이 됐건 뭐 저 존 스튜어트 밀이 됐건 다 천재죠. 그러나 이제 살면서는 몇 명 못 봤고 특히 막 그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가르쳤을 때도 아, 얘 천재 아닌데 이런 확신만 더 들고 그리고 제 스스로가 IQ가 높았지만 머리가 좋지 않아서 여러 번 봐야 되는 그거를 절감했을 때 얼마나 그 이전까지 그래도 머리가 좋은 줄 알고 있다가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참 힘들었죠. 아,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앞으로도 대신에 이제 그런 게 그 이후의 삶에서도 계속 독서를 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든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IQ랑 머리 좋은 거랑 저는 일단은 연관은 있다고 해도 딱 들어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IQ 검사 그 높은 IQ 이렇게 나오고 막 하는 그 시기가 10대 중반을 지나고 나서 그때까지 성과가 집약이 된 거고 근데 만약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전 영역에서 말도 안 되는 퍼센티지가 나와. 그러면은 그 동년배에서 확률적으로 나타나기 힘든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은 영재 교육을 해야 돼. 그 정도가 아니라 0. 몇 프로만 돼도 그 영재 교육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제 그 뛰어난 경우에 영재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발 과정도 그냥 입시일 뿐 아니라 들어가서도 뭐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가 그냥 입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내부에서도 그래도 그렇게 동생이고 한데 많이 챙겨주고 하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쉽고, 또 여기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한데 그 뭐 나중에 더 크로스체크가 더 돼야 되겠지만은, 좀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이렇게 좀 보이고. 근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 입시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이 것들이 다 입시에 직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재로서의 어떤 특별한 어떤 분야를 막 자유롭게 이렇게 개발시키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커리큘럼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이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부의 학생들에게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입시에 가장 좋은 이 코스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 천재가 뭐냐, IQ란 뭐냐, 그리고 영재 교육이라는 게 뭐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냐까지 나와야, 아,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서 자퇴까지 했을까, 거기에서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이 학생은 그러니까는 다른 좀 영재 교육이 잘 돼 있는 곳에서 이렇게 했다면은 굉장히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천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제 그 입시에 그냥 올인되어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형 누나들 사이에서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제가 뭐 올렸다가 내릴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제가 이게 뭐 IQ 그 얘기를 하느라고, 그 정도로 뛰어나다 그 친구가. 근데 그러면은 뭐 그렇게 비슷하게 나온 유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자랑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나는 10대 중반이 지나고 나서 나온 결과거든요. 전 노력에 의한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읽고 나서 본 거예요. 막 중학교 때 이미 프로이트 전집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IQ 테스트를 본 거란 말이에요. 많은 영역의 관심과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것도 알림이 안 가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을 보면은 천재가 혹시 발굴된다 해도 거기에 맞는 자기 주도적으로 이제 그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는 그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쉬운 주제가 아니라서 영재교육 자체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건 나중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망해가지고 일단 오늘 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